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 선거 결과를 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020년 10월 17일에 뉴질랜드에서는 투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선거 결과가 1차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뉴질랜드 선거 결과에 관한 녹음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결과는 11월 6일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짐작하면서 만듭니다. 오늘 녹음은 3개의 작은 소재를 따라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재는 호주에 대한 것이에요. 호주 정당 지지율, 그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이것이 사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소제목은 뉴질랜드 선거 돌아보기,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은 이번 뉴질랜드 선거를 통하여 지금 초선 의원이 40명이 생겼다는데 그 중에 5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일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인 호주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20-30시간 동안 나온 호주 뉴스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조기 선거 안 한다. 언제 조기 선거 하기로 한 적이 있었다는 듯이 조기 선거 안 한다라고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일요일 밤에, 그러니까 10월 18일 밤에 나온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그때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의 주체는 여론조사 아니면 선거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 회사 이름이 Red Bridge Group, 빨간 다리 그룹, 그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홍교단이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지역구 2개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 2개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잔뜩 했습니다. 그 2개의 지역구는 어느 것이냐? 둘 다 현재 노동당이 갖고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동당이 이긴 지역구예요. 하나는 맥쿼리라고 해서 시드니 서쪽에 있는 지역구죠. 그리고 하나는 도벨이라는 지역구로서 시드니에서 북쪽에 있는 건데, 맥쿼리라는 지역구는 1900년에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도벨은 1984년, 상당히 근래에 만든 것이죠. 맥쿼리 지역구는 당연히 라클란 맥쿼리, 19세기 초 뉴사우스웨일즈의 거버너 이름을 딴 것이고, 도벨은 화가 이름이죠. 윌리엄 도벨,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지역구죠. 한국도 만약에 지역구의 이름을, 화가 이름을 따서 만약에 만든다면 무슨 김홍도 갑, 아니면 박수근 을, 이런 지역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2개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국경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못 오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뉴사우스웨일즈니까 빅토리아와의 그 주 경계, 그런 거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하면서 당연히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선거에서 노동당을 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노동당 쪽으로 쏠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를 열어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지역구 맥쿼리에서는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서 51.2% 지지, 노동당은 27.9% 지지, 도벨에서는 53.2 대 31.1로 현재 집권 세력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2개의 지역구를 보았을 때 이랬는데, 이러한 지금 원래 빨간 지역구였는데, 지금 노동당 지지 지역구였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반대편을 지지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지역구의 예들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이 2개의 지역구에서만 일어났겠느냐는 거죠. 혹시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슨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Labour knows the government has won support during the pandemic. 레이버는, 노동당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which is why the party는 노동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은 is convinced, 확신하고 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will call an election next year. 수상이 내년에 선거하자라고 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거 원래 언제 했습니까? 2019년에 했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원래 22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을 때 한번 선거하자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노동당이 확신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전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소식이 뭐 수상 기획까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걸 듣고 수상이 일찍 선거하지 않을 거예요.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선거할 거예요.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통하여 하나 우리가 뭐 원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이 병이 퍼지는 기간 동안 어떤 정부가 그거를 잘 관리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 전에는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포함하여. 그런 비슷한 현상이 호주에도 벌어지고 뉴질랜드에도 벌어졌는데, 호주에서는 지금 선거가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하필이면 지금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선거 결과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소재인 뉴질랜드 선거 결과 돌아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팟빵과 유튜브에 보면 이 녹음을 어디에서 들으시는지를, 키위랑 호주과자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녹음을 뉴질랜드에서 들으시는 분은 전체의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뉴질랜드 안의 정당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아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선거 결과 하나, 주된 선거 결과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노동당이 엄청 많이 이겼다. 이게 이번 선거의 결과인데요. 뉴질랜드 노동당이 뭐 늘 존재했었죠.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었는데 과거에는 결과가 좋았을 때 한 40% 정도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게 주된 메시지입니다. 의석수로 보았을 때 120석 혹은 121석인 역사가 지금 1996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1996년부터 보면 120 혹은 121석 중에 37석, 49석, 52석, 50석, 43석, 34석, 32석은 2014년에 32석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6석이었는데, 즉 60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64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당하고 협력하지 않더라도 노동당 혼자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다른 당이랑 같이, 녹색당이랑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정당 지지율이 49.15%라는 거예요. 노동당이 받은 정당 지지율 비율이. 그런데 노동당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당 지지율이 뭐 어느 선거를 보느냐에 따라 2로 시작한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14년에는 25점 몇 퍼센트, 그 전에 2011년에는 27점 몇.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처음 본 선거인 1996년에는 28점 몇이었는데 이번에 49.15라는 거죠. 그래서 40 몇인 데를 한번 보니까 87년으로 가볼 수 있겠군요. 그때 47.96이니까 이번에랑 비교하면 뭐 약간 낮은 거죠. 그 전에는 또 40 몇이 어딘가 보니까 1972년에 48.37%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보면 50년 만에 아주 큰 성공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거 72년부터 세서 5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 49를 넘은 거는 한참 동안 없습니다. 그러다가 49.15를 넘은 게 1946년에 있었군요. 전쟁 직후 51.28%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는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결과인 것이죠. 이런 선거 결과에 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뭐 한두 마디씩 하죠. 뉴스에 보니까 뭐 과거 정치가들, 과거의 수상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한테 뭐 인터뷰를 하니까 흔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아까 우리가 호주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 정부가 잘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이번 정부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온 얘기니까 좀 더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의 반응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2013년 올해의 뉴질랜드인으로 선정된 앤 세몬드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선거 끝나고 나서 짤막한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뭐 온갖 글이 나오는 가운데 제가 그 사람 글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녹음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앤 세먼드라는 분은 45년생이네요. 웰링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동북 쪽에 있는 동네인 기스번에서 자라났고 거기에 마오리들이 많이 살죠. 그리고 마스터튼이라고 또 웰링턴에서 멀지 않은 데서 학교를 다녔으며 대학은 오클랜드에서 다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인류학자예요. 문화 인류학자. 그래서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뭐 시각이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88년에 훈장 받았군요.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이거 훈장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올해의 뉴질랜드인으로 선정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박사 논문을 72년에 했다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 제목의 첫 번째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후이입니다. 후이. 뉴질랜드가 아닌 곳에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후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후이는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오리 게더링스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 후이라는 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선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이거랑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후이는 마오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배경으로 상상을 한번 한 다음 그 상상을 다시 뉴질랜드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후이 몇 번 가봤는데요. 그것을 한국을 배경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아주 큰 집안, 종친회가 아주 활발한 그런 집안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 집안은 현재 가진 재산도 많고 무슨 뭐 호텔도 한 대여섯 개 갖고 있고 농지도 뭐 한 몇십만 평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집안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집안에서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핵심 인물 10명 정도가 무슨 뭐 서울 어디에 있는 무슨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 중요한 결정 내리는 거 말고 다 같이 우리 한번 모여보자 이런 모임을 한번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의 어딘가에 한 15세기 정도에 만든 99칸 집 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가정하고 그 집과 그 주변 건물 몇몇을 이용하여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가족 모임을 하나 계획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할아버지를 정점으로 16촌 내 사람들은 다 모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버스도 한 10대 대절하고 그 다음에 일찍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에 모이고 꼭 금요일 저녁까지 서울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고 그리고 해산하는 것도 뭐 가급적 월요일 아침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저녁에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다면 그 집에 며느리나 사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종친회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모인 500명의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거기에 온 많은 아이들은 그 집에 장가간 사위들의 성을 따랐을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일부는 서로가 잘 아는 사이겠지만 얼마나 이런 거를 자주 하냐에 따라서 뭐 500명이 모이는 거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까요? 한 5년에 한 번씩 한다 치면 많은 경우 거기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넓게 보아. 그래서 뭐 거기서 인사하고 알고 보니 뭐 같은 회사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임, 한국을 배경으로 상상한 이런 모임에서 종친이란 개념만 빼면 종친이 아닌 사람들도 모여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후이라고 부르죠. 마오리들은 뭐 규모는 작더라도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런 후이에 갔을 때 제가 주의 깊게 본 두 가지를 녹음에 남기려고 합니다. 첫째는 음악이에요. 생음악. 이 사람들이 마오리들이 이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 기간 생음악이 나오게 합니다. 제가 간 후이들이 뭐 유독 음악을 많이 한 그런 데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음악을 자기네들 행사의 중요한 일부로 하고 그리고 가장 쉬운 형태는 합창단의 형태죠. 로토루아나 이런 데 가면 마오리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에서 그 율동은 빼고 노래 위주로 생음악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늦게 온 사람들도 토요일 아침이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식사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식사인 것이죠. 물론 5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한 100명 정도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차례를 정해가지고 그 500명이 거기를 계속 지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차례를 정한다면 마오리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7살 이하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 언제 시작할까요? 한 5시 반쯤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애들은 먼저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먹으면서 그 빈자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 8살부터 14세까지 애들 먹게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뭐 나머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례를 정한다면
그러면 그 식당은 5시 반부터 가동이 돼서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이 8시 정도에 먹는다면 식당이 2시간 반 가동되는 거죠. 그것은 식당만 그런 것이고 그 앞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뭐 몇 시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3시부터 한다면 3시부터 음식 준비, 그 다음에 식당 가동, 식당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설거지의 시간이 있겠죠. 뭐 9시까지 설거지 한다고 하면 그 3시부터 9시까지 계속 합창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합창단원이라고 정해진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이라는 개념은 떠 있고 거기에 멤버는 계속 바뀌는 거죠. 아까 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단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게 된 다음에는 그 합창단이 아주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한가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지만 이제 바쁠 때에는 그 합창단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는 손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먹게 되고 손자는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먹게 되고 시누이는 올케의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먹게 되고 뭐 조카는 삼촌의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고 뭐 합창단의 일부니까 하나하나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념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할 일 없을 때 거기 가보면 제가 뭐 뭘 노래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거기 가면 어떻게 생겼나 가면 거기서 벌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대화여서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뭐 한 30명 정도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3명의 형제가 만약에 왔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오면 거기에 있는 한 명이 말해줍니다. 야, 지금 베이스가 4명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30명짜리 합창단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15명이라면 15명 중 테너와 베이스의 비율이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베이스가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웬만하면 베이스를 해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합창단이 뭔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런 대화들을 흔히 합니다. 제가 그거는 뭐 남자 쪽에서 들은 거지만 여자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누가 오면 아 지금은 뭐 2대 8이야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합창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 전날에 모여서 연습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뭐 설날에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면 윷놀이용 기본 모임을 그 전날에 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본 상식을 가지고 윷놀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합창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날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곡을 정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그 합창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이라는 게 인상적인 것 2가지 중 하나이고 인상적인 것 2번째는 뭐냐 하면 뉴질랜드 TV 보면 이렇게 코로 서로 비비면서 인사하는 거 있습니다. 외국에서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가면 또 그런 것도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이제 그걸 하죠. 그걸 홍이라고 하는 코를 비비는 인사인데 그걸 500명이라면 500명 전체가 서로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렬로 쫙 섭니다. 그러면 1번은 2번에게 그리고 1번은 2번한테 맞히면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고 4번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2번은 또 3번, 4번, 5번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0번에 있다면 1번이 자기한테 하러 오겠죠. 그리고 2번, 3번, 4번 해서 199번이 자기한테 하면 자기는 이제 201번한테 하러 가서 결국 500번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서로와 홍의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헤어지는 인사. 뭐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하지만 만날 때는 동시에 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기가 좀 어렵죠. 갈 때 해야 얘 다 같이 선 다음에 하기가 쉽죠. 이런 마오리의 행사인 후이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앤 뭐라는 이분은 올해의 뉴질랜드인이었더니 앤 뭐라는 이분은 선거를 보고 글을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몇 문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문에 많이 나간 거는 이거예요. The idea of Aroha. 아로하라는 개념, 아로하라는 생각, 아로하는 사랑이죠. 사랑, 뭐 서로 아껴주고 뭐 보살펴주는 그런 사회. 조금 전에 본 후이의 분위기가 좀 아로하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로하라는 개념이 is replacing, 교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체하느냐? A neoliberal mythology.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근거 없는 환상, 믿음, 신화, 허상, 그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적인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Life as a market. 인생은 시장이야.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시장 속에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마켓이냐? Based on egos pursuing their own interest. 각자 사람들이 자부심 혹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근거한 시장이야. 그게 바로 인생이야 라는 신자유주의적인 허상을 이 아이디어 오브 아로하, 사랑이라는 개념이
교체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뭐 시장 개념에 근거한 그런 활동, 그런 욕심, 그런 건 버리고 서로 아껴주는 사회, 그런 거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도 무슨 뭐 창업 아니면 상장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올 때 이 별을 보고 항해를 해서 여기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과거 녹음에서 투파이아 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기에 올 때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에게 이번에 새로운 별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 그런 걸 스타 파스라고 한다는데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 star path to Aotearoa has been laid down in this election.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뉴질랜드의 새로운 세상을 위한 별들이 만들어준 길은 확립이 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다양성을 소중히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환상에서 깨어난 그런 다양성을 소중히 하는 그런 세상. 또 어떤 세상이냐? To tackle poverty and inequality. 가난함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 이런 사회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회냐 하면 making a living without destroying forests, rivers and the sea. 살아가되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숲이라던가 강이라던가 바다라던가 이런 것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향해 가는 별자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분의 이 얘기를 보고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 과거에 한국의 어떤 무슨 도사님께서 오경명성이라는 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경명성이 비추는 나라는, 별이 어떤 나라를 비춘다는 개념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비추는 나라는 잘 된다 이런 건데, 영국을 81년 동안 비췄더니 그 영국이 그렇게 됐고, 미국을 172년 동안 비췄더니 황무지에서 초강대국이 되었고, 그거를 미국에서 비추고 나서 한국으로 오는 길에 잠깐 일본을 5년 동안 거쳐갔더니 나름대로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한국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은 1986년 9월 14일 인시부터, 자축인 할 때 그 인시죠. 그때부터 비추기 시작해서 얼만큼 동안 비출 것이냐? 아까 영국이랑 미국은 뭐 80 몇 년, 170 몇 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381년 동안 비춘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67년까지 비춘다는군요. 그리고 이미 30 몇 년 비춘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 안 비췄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하간 이 앤이라는 분이 하는 별 이야기를 보고 제가 생각난 게 이거여서 여기다가 잠깐 더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녹음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세 번째 주제는 녹음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녹음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질랜드의 투표에 근거한 결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중에서도 어떤 문화 인류학자가 뉴질랜드의 미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호주의 정당 지지율과 뉴질랜드 선거에 관한 첫 번째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